다음은 이제 비전형 담보인데요. 가등기 담보가 이제 주를 이제 이루지만, 어떤 양도 담보 이런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에 이제 605조에 보면은 준소비대차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은 이제 금전 지급인데, 그거를 이제 소비대차 목적으로 이제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준소비대차가 돼서 소비대차에 관한 이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07조에 보면은 대물 반환의 예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차용물에 가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공사대금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용물에 가름해서 그 채권이 이제 소비대차 채권이라든가 좀 전에 봤던 준소비대차 이런 경우에 요 607조, 60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대물변제를 해버렸다 예약 없이 그런 경우에 또 요 적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예약인 경우에는요,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금 또 이자 합산액을 넘지 못하고 그런 넘는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1조에 보면 이것도 차용물을 가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 공사대금 이런 경우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용물을 가름하여 그 경우에 이제 이런 약정을 했다, 재산권 이전 약정을 했다, 담보로서요. 그런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담법이 적용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3조, 4조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담보로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본등기를 했다. 이럴 경우에요. 이제 어떤 그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기 위해서는 3조,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3조에 보면은요, 청산금을 평가해서 이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청산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은 그 청산금을 지급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또 가등기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이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조, 4조 요 청산에 관한 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어떤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무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면은요, 이러한 규정이 어긋난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게. 가담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거는 원인 무효 등기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판례를 보면은요, 문제 판시 1번은 건축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물의 소유권은요,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취득이 됩니다. 소유권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았느냐, 그게 이제 그거에 관계없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건물 소유자는 A인데요. 만약에 건축업자인 B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진다 이거야. 건물을 진다. 그런데 건축 허가는
토지 소유자인 A 명의로 이제 그 받았다 이거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B가 이 토지에 대한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을 못했다 이거요. 예, 그런 경우에 어떤 그 매매 대금의 담보조로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이렇게 A에게 하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도 이렇게 A 앞으로 이제 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B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일단 B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A 앞으로 받아서 A 앞으로 건물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A에게로 이전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소유권은 B가 취득하고요. 담보 목적으로 A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어떤 건축이 이게 진행이 된다 이게 A가 건축을 하다가 미완성 상태에서 이걸 B가 이어받아서 건축을 했을 때 누구 소유냐 이거야. 자, 만약에 A가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미 독립된 건물이 돼 있었고 그거를 B가 완성했다면요, 그거는 A 소유입니다. 자, 아직 독립된 건물이 되기 전이다 이거야. 그리고 B가 완성을 했다면 B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게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가담법이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가담법에 보면은 3조, 4조에서요, 청산급을 평가해서 통지를 이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거를 이제 실행하고 싶다, 담보권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청산금을 평가해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 기간이 지나고 그 금액을 지급하고 이제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때 그 피담보 채권액이 정해지는 그러니까 청산금이 이제 청산금이 평가되는 시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이라는 거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어떤 피담보 채권,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액, 그게 이제 청산금이 되는데 그 청산금 평가액이 자 어느 시점에서 확정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청산금을 통지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시점에서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 피담보 채권액은 청산금 평가액 통지 시점에서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이제 했다 이거예요. 근데 A가 2010년 2월에 이거를 이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가담법 3조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 청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무효지 않습니까? A 앞으로 이전 등기된 게 이제 무효니까 그 이후에 A가 이제 청산 절차를 이제 밟으면 실체 관계에 이제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A가 2012년 2월에 청산금을 평가해서 평가액을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액을
요 시점으로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 시점으로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점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지연 손해금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청산금 액수가 이제 좀 더 이제 줄어들겠죠. 청산금 액수가 좀 더 줄어들 텐데 우리 판례는 요 시점이다 이거야. 청산금을 평가액을 통지하는 그 시점까지의 그 채권 원리금, 지연 손해금까지 계산해서 이제 공제해서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을 합니다. 실제 이 사례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를 더 이제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거예요. A는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통지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통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를 하면 어쨌든 그 시점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평가한 게 주관적으로 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요, 가담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A 앞으로 이전 등이 된 거 이거 다 무효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중에라도 다시 청산 그 가담법에 있는 청산에 관한 규정을 다시 따라야 돼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에 있는 내용도요. 자, 가등기담보법 3조 4조에 위반한 그런 이전, 권리 이전, 그거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제 등기가 돼서 유효가 되려면은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산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청산 기간이 또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어떤 이전 등기가 됐다. 근데 그 청산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도 아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만약에 그게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어떤 청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된 게 무효라고 말소가 됐어요. 근데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전 등기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청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요. 그러니까 담보로서 이제 가등기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용물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채권액이요. 피담보 채권액이. 근데 만약에 A가 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매매대금 채권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가 있는 걸로 봐요. 양도담보. 그러니까 어떤 양도담보가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기 전에 판례 이론이었던 그 양도담보라는 거는 어떤 정산을 예정한 어떤 정산을 이제 그 하기로 이제 정산을 당연히 이제 전제한 그런 이제
그 담보 설정입니다. 예, 그게 이제 양도담보인데요. 정산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가등기 담보는요, 양도담보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A가 B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제 구한다 이게. 본등기를 구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청산금 평가액을 평가해서 통지한다든가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난다든가 청산금을 지급해야지만 본등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양도담보에 관련된 판례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요, 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이제 요 부동산 가격보다 피담보 채무액이 더 크다 이거야. 더 크다. 예. 그러니까 요 부동산을 A가 가지고 와도 채권액을 다 충족하기 부족하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귀속정산이 완료된 거죠. 그죠? 이거를 A가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할 돈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귀속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본등기가 인용이 돼야 돼요. 본등기 청구가 인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더 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는요, B에게 야, 이전 등기 해라 이거야. 이전 등기 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담보권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돈으로 정산할 수도 있고 귀속 정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서 이거를 처분해서 이거를 B에게 남는 액을 채무에 공제하고 남는 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귀속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처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액보다 채무액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부동산 이 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크든 아니 부동산 가액이 더 크든 관계없이 A의 본등기 청구는 인용돼야 됩니다. 인용돼야 돼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액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 뭐 귀속정산이 완료된 거니까 그냥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죠.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그 인용이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전 등기는 인용이 돼야 됩니다. 인용이 돼서 이걸 돈으로 정산하든 아니면 처분해서 정산하든 귀속 정산하든 처분 정산이 돼야 되든 어떤 담보권 실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여전히 이전 등기는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이 되면 가담법의 3조, 4조 그거를 지켜야지만 유효가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후에라도 그 청산을 이제 밟아야 유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양도담보다 이게 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이전 등기를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권을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는요, 가등기 담보 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3조,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산에 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켜야지만 제대로 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만약에 그거를 어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는요. 이게 이제 채권자인데 여기 이제 채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등기가 돼 있었다 이거야 부동산에. 그런데 이게 A에게서 이렇게 B에게로 이제 권리가 이전이 됐는데 이게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이건 무효다 이거.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 무효다. 그러면 여전히 이거는 B의 소유다 이거예요. B의 소유다. 그래서
만약에요, A와 B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B가 이제 이거를 임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앞으로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B에게 있지만은 어쨌든 그 A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이전 등기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A가 이거를 B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B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이제 차임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차임을. 예. 근데 사실 B의 소유이기 때문에 B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B가 지급한 차임은 피담보 채권에게 변제가 된 것으로 충당이 된 것으로 봐야지 된다 이겁니다. 예. 이게 피담보 채권에게 충당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이거를 이제 청산을 할 때도요. 이제 청산금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 목적물 가액, 요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요거까지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차임으로 지급된 것까지 다 뺀 그 금액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 채권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것까지 다 변제가 된 거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청산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그러니까 채무 피담보 채권이 얼마 안 남은 거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청산을 해야지만 청산을 하고 이제 지급을 해야지만 A 앞으로 이전된다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무효이다. A 앞으로 된 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 이건 비소유고요. B가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임으로 지급한 건 다 피담보 채권에게 공제가 돼야 된다. 피담보 채권이 적게 남았으니까 청산금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급해야지만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것은 대물변제 예약이었습니다. 아예 대물 변제를 한 경우에는요.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자, 7번은 매매 대금 채권이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준소비 대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 채권 잔액을요. 준소비 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소비 대차에 준해서 이제 지급받기로 했다. 이자 약정도 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건 이제 준소비 대차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기해서 어떤 담보를 이제 설정했잖아요.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했다면은 이 경우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담보물의 가액이 그 피담보 채권액보다 만약에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럼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산을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뭐 이게 A 소유다 이거야. 근데 이게 B 앞으로 원인 무효에 등기가 됐다. 그러면 원칙은 이제 A가 B에게 말소 등기하라.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하라.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뭐 이용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가 사망을 해서 이제 상속이 굉장히 뭐 이제 여러 명이다 이게 여러 명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또 그러니까 A에게서 B, B에게서 C에게로 이렇게 전전 넘어왔는데 B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굉장히 여러 명이다 이게.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려면 C에게서 말소하고 그다음에 B의 상속인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해야 된다. 번거롭다 이거. C에게서 바로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에게서 B에게 이렇게 원인 무효가 된 이후에 무효인 등기가 된 이후에 C라는 선의에 어떤 대항할 수 없는 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C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말소 등기를 해도
말소 등기 청구해서 승소를 해도 여기 이제 승낙의 의사 표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줄 실제법상 의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말소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하는 이전 등기를 구하면은 요 등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A에게로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말소 등기 청구권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목적이 동일하죠.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도 같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에요. 그 권리가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물도 같고, 따라서 이거는 소송물이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판력이 걸린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전소해서 후소로 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를 또 한다. 이거는 기판력이 이제 저촉된다. 기판력에 걸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별개의 의견은 이거는 이제 소송물은 다른 것으로 보고 다만 이게 전수에서 말소 등기를 승소하고 후수에서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또 구한다면 이거는 어떤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뭐 그렇게 보자 뭐 이런 얘기고요. 반대 의견은 이거는 이 소송물이 같냐 다르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청구 취지잖아요. 청구 취지가 하나는 말소고 하나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다르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등기 절차법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청구가 뭐 꼭 같다라고 볼 수 없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중첩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에서 이제 이런 걸 예를 들어요. 이게 A에게서 이제 B에게로 등기가 된 게 허위 표시다 이겁니다. 허위 표시다. 자, 무효다 이거예요. 근데 요 B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게 선의입니다. 자, 만약에요. A가 B를 상대로 허위 표시니까 무효다. 말소해라. 말소 등기해라. 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C가 승낙을 안 해주면 말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소가 안 돼요. 승낙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하라 라고 C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C는 실제법상 승낙할 의무가 없거든요. 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까? 허위 표시에 있어서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 소송 승소했다가도 집행이 안 되니까 A가 B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를 하라 이거야. B에게. 나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당권 남아있는 상태에서 B에게서 A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게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이거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각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각하. 그죠? 말소 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이거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각하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 A의 입장에서는 이 저당권을 또 안고라도 이전 등기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적 필요성도 있다. 이 소송물을 달리 볼 어떤 실제적 필요성도 있다는 게 그 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상당히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어쨌든 현재 판례는 소송물이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반한다는 거예요. 전소수 이게 있으면 동일한 소송으로 봐서 기판력이 반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A에서 이제 요 B 앞으로 이제 원인 무효 등기가 이제 됐다 이거야. 그래서 요 B를 상대로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구한다. 자,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B에게서 C에게로 이전이 됐다 이게 현재 증기 명의인이 C다 이거야. 그러면
A는요, 더 이상 B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없겠죠. 이 C를 상대로 구하면 몰라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닌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시 2번에 보면은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지 되지,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이렇게 B에게서 C에게로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B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판례 판시 1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 종중, 그 다음에 부부, 종교단체,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이제 어떤 명의 신탁이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조세 포탈에 어떤 목적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든가, 그런 거가 없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효한 명의 신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명의 신탁을 이렇게 해놨다 이거야. 명의 신탁을 해놨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B에게 명의 신탁을 이렇게 해놨다 이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A 입장에서는 뭐 A의 채권자가 이게 B에게로 돼 있으니까 강제 집행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어떤 그런 장래에 채권자가 어떤 집행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것만 가지고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강제 집행, A에게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명의 신탁을 했다면 그거는 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 신탁으로 봐서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막연하게 장래에 이제 강제 집행,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장래에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나에게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B에게 명의 신탁한 것만 가지고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으니까 무효인 부부간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쉽게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토요일에 보강을 통해서 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